기원전 206년경 그리스 아테네의 한 거리에서 73살의 노인이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토아 학파의 세 번째 학장이자 스토아 철학을 체계화한 위대한 철학자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 번째 창시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날도 그는 제자들과 함께 토론하며 걸었습니다. 갑자기 한 노파가 그의 앞에 나타나 외쳤습니다. 크리시포스 선생님, 우리 시를 부수는 자가 오셨습니다. 노파의 말은 델포이 신탁의 예언을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철의 코어를 가진 자가 시를 무너뜨릴 것이다. 크리시포스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이름이 황금 말을 뜻하는데 철이라니 잘못 찾아오셨소. 그러나 며칠 후 크리시포스는 강연 중에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제자들이 급히 그를 부축했지만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가야 할 때를 한다. 운명이 나를 부르고 있다. 그리고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떤 기록에는 그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 웃다가 죽었다고도 전해집니다. 어느 것이 진실이든 크리시포스는 자신이 가르친 대로 살았고 가르친 대로 죽었습니다. 평온하게 운명을 받아들이며. 이 사람이 바로 크리시포스, 스토아 철학을 완성한 철학자입니다. 크리시포스는 기원전 279년경 소아시아의 솔로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장거리 달리기 선수였다고 전해집니다. 젊은 크리시포스는 처음에는 운동선수가 되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재산을 잃은 후 그는 아테네로 가서 철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테네에서 크리시포스는 처음에는 아카데미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곧 스토아 학파로 옮겼습니다. 당시 스토아 학파의 학장은 클레안테스였습니다. 클레안테스는 제논의 제자로 스토아 철학의 두 번째 학장이었습니다. 크리시포스는 클레안테스 밑에서 공부했지만 스승과 자주 의견이 달랐습니다. 어느 날 클레안테스가 크리시포스에게 말했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교리뿐이네. 자네는 스스로 증명을 찾을 수 있을 테니. 크리시포스는 대답했습니다. 만약 선생님이 저에게 무엇이 진리인지만 알려주셨다면 저는 그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몰랐을 것입니다. 이 일화는 크리시포스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그는 단순히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해하고 증명하고 논증하기를 원했습니다. 클레안테스가 죽은 후 크리시포스는 기원전 232년경 스토아 학파의 세 번째 학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토아 철학을 체계화하고 방어하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크리시포스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글을 썼습니다. 고대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705권 이상의 책을 썼다고 합니다. 어떤 날은 500주를 썼다고도 전해집니다. 그의 저작은 논리학, 물리학, 윤리학 등 철학의 모든 분야를 다루었습니다. 그는 특히 논리학에 뛰어났습니다. 그는 명제 논리학을 발전시켰고 역설들을 분석했으며 논증의 형식들을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크리시포스의 논리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과 함께 고대 논리학의 두 기둥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크리시포스의 저작은 거의 모두 소실되었습니다. 우리는 단편들과 후대 철학자들의 인용을 통해서만 그의 사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편들만으로도 그의 천재성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크리시포스의 철학은 스토아 철학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제논이 기원전 3세기 초에 창시했습니다. 제논은 아테네의 채색주랑에서 가르쳤는데 여기서 스토아라는 이름이 유래했습니다. 스토아 철학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덕이 유일한 선이고 악덕이 유일한 악이며 그 외의 모든 것 건강, 부, 명예, 쾌락 등은 무관한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 즉 현자는 덕을 가지고 있으므로 완벽하게 행복합니다. 외부 환경은 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는 고문을 받아도 가난해도 병들어도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극단적으로 들립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스토아 철학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크리시포스는 이 교리를 정교하게 발전시키고 방어했습니다. 크리시포스의 핵심 통찰은 인상과 동의의 구분입니다. 외부 사건이 우리에게 인상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를 모욕합니다. 이것은 인상을 만듭니다. 나는 모욕받았다. 그러나 이 인상은 자동적으로 우리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인상에 동의할 수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나는 정말로 모욕받았고 이것은 나쁜 일이다 라고 동의한다면 우리는 화를 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것은 단지 소리일 뿐이고 나의 진정한 가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고 판단한다면 우리는 평온을 유지할 것입니다. 크리시포스에 따르면 감정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우리가 무관한 것을 선이나 악으로 잘못 판단할 때 감정이 생깁니다. 두려움은 미래의 악에 대한 잘못된 판단입니다. 욕망은 미래의 선에 대한 잘못된 판단입니다. 슬픔은 현재의 악에 대한 잘못된 판단입니다. 쾌락 등의 순간의 기쁨은 현재의 선에 대한 잘못된 판단입니다. 현자는 감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가 무감각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는 좋은 감정을 가집니다. 기쁨 대신 환희를, 욕망 대신 의지를, 두려움 대신 신중함을 가집니다. 그는 올바르게 판단함으로 그의 감정들은 이성과 조화를 이룹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크리시포스의 답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 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판단, 욕구, 충동, 회피뿐입니다. 즉, 우리의 내적 상태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신체, 재산, 명예, 권력 등입니다. 즉, 외적 사물들입니다. 크리시포스는 말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면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은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우리의 판단에만 집중한다면 우리는 자유롭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크리시포스는 또한 운명의 개념을 발전시켰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주가 이성적 원리, 로고스에 의해 지배된다고 믿었습니다. 모든 것은 필연적으로 일어나며 이 필연성은 선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성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과제는 이 우주적 질서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과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크리시포스는 말합니다. 운명은 순종하는 자를 이끌고 저항하는 자를 끈다. 어느 쪽이든 운명은 실현됩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자는 평온하게 가고 저항하는 자는 고통스럽게 끌려갑니다. 이것은 숙명론이 아닙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판단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판단의 결과들 그리고 외부 사건들은 우주적 인과 사슬의 일부입니다. 크리시포스는 유명한 개와 수레,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개가 수레에 묶여 있습니다. 수레가 움직이면 개도 움직여야 합니다. 개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수레를 따라가거나 끌려가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개는 움직입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개는 자유롭고 끌려가는 개는 불행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명은 우리를 이끕니다. 우리는 그것과 함께 갈 수도 저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듭니다. 크리시포스의 윤리학은 또한 적절한 행위, 개념을 포함합니다. 비록 덕만이 진정한 선이지만 그래도 어떤 행위들은 다른 행위들보다 적절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돌보는 것, 가족을 부양하는 것,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적절한 행위들입니다. 현자는 이러한 행위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들을 선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그것들이 자연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합니다. 크리시포스는 또한 사회적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세계시민주의를 주장합니다. 모든 인간은 이성을 공유하므로 모든 인간은 한 공동체의 구성원입니다. 국적, 인종, 계급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주의 시민입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이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비그리스인들을 야만인으로 여겼고 노예제는 당연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스토아 철학자들은 모든 인간의 평등을 주장했습니다. 크리시포스는 특히 논리학과 변증법에 뛰어났습니다. 그는 거짓말쟁이 역설과 같은 논리적 역설들을 분석했습니다. 나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는 문장은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만약 참이면 거짓이고 거짓이면 참입니다. 크리시포스는 이러한 역설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또한 조건문과 추론의 형식들을 정교하게 분석했습니다. 크리시포스는 동시대 철학자들, 특히 아카데미의 회의주의자들과 격렬하게 논쟁했습니다. 아카데미의 아르케실라오스와 카르네아데스 같은 철학자들은 스토아 철학을 끊임없이 공격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간단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확실하게 알 수 없다.
모든 지식은 의심할 수 있고 진리는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가 보는 것조차 착각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스토아 철학의 근간을 흔드는 공격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아무것도 확실히 알 수 없다면 어떻게 덕을 알 수 있고 어떻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크리시포스는 이에 맞서 파학적 인상이라는 개념을 내세웠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어떤 인상들은 너무나 명확하고 생생해서 거짓일 수가 없다. 예를 들어 당신이 햇빛 아래에서 사과를 보고 있다면 그 인상은 너무 뚜렷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꿈이나 환각과는 다릅니다. 파학적 인상은 마치 도장이 밀랍에 찍히듯 우리 마음에 명확한 각인을 남깁니다. 이러한 확실한 인상들이 쌓이면 그것이 바로 지식의 기초가 됩니다. 회의주의자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발레를 들며 크리시포스를 공격했습니다. 꿈속에서도 생생한 인상을 받지 않는가? 술 취한 사람도 확실하다고 느끼지 않는가? 크리시포스는 하나하나 대응했습니다. 그는 논리적 추론을, 정교한 구분을, 수많은 사례를 동원하며 스토아 철학을 방어했습니다. 논쟁은 수십 년간 이어졌고 두 진영은 서로의 약점을 찾아내고 공격했습니다. 고대 철학사의 많은 부분이 바로 이 논쟁의 기록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결국 크리시포스의 치밀한 논증과 끊임없는 응전이 스토아 철학을 지켜냈습니다. 그의 논리적 정교함이 없었다면 스토아 철학은 회의주의의 공격 앞에서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리시포스가 없었다면 스토아 학파도 없었을 것이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제논이 스토아 철학을 창시했지만 크리시포스가 그것을 체계화하고 외부의 비판에 맞서 방어하며 후대에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철학 체계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스토아 철학의 보루였고 수호자였으며 완성자였습니다. 크리시포스 이후 스토아 철학은 로마로 전파되었습니다. 세네카, 에픽테토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같은 로마 스토아 철학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크리시포스의 가르침을 실천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특히 에픽테토스의 엔케이리디온은 크리시포스의 핵심 교리를 간결하게 표현합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에게 달려있고 어떤 것들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은 판단, 충동, 욕구, 회피이다. 한마디로 우리 자신의 행위들이다.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은 것은 신체, 재산, 명예의 권력이다. 한마디로 우리 자신의 행위가 아닌 것들이다. 이것은 순전히 크리시포스적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크리시포스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인지치료의 선구입니다. 크리시포스의 핵심 통찰인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 우리를 괴롭힌다는 현대 심리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엘버트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 행동치료와 아론 백의 인지 행동치료는 본질적으로 스토아적입니다. 이 치료법들은 환자들에게 자신의 비합리적 신념을 인식하고 도전하도록 가르칩니다. 이것은 정확히 크리시포스가 2300년 전에 말한 것입니다. 둘째, 통제의 이분법입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통제하라고 말합니다. 건강, 경력, 관계, 심지어 날씨까지.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하고 이 불가능한 목표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크리시포스는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의 태도, 우리의 노력, 우리의 성격 이것들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머지는 놓아주십시오. 셋째, 회복 탄력성입니다. 삶은 우리에게 타격을 줍니다. 질병, 상실, 실패, 배신. 크리시포스는 우리에게 이러한 사건들을 견디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것들을 파국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것들을 도전으로, 성장의 기회로 보십시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장애물이 길이 된다. 이것은 크리시포스적 지혜입니다. 넷째, 운명을 사랑하라 아모르 파티입니다. 니체가 이 용어를 사용했지만 개념은 스토아적입니다.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십시오. 과거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현재를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자유입니다. 다섯째, 덕윤리입니다. 현대 사회는 결과와 성공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크리시포스는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성공한 사람입니까? 선한 사람입니까? 많이 가진 사람입니까? 훌륭한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까?
진정한 행복은 외적 성공이 아니라 내적 탁월함에서 옵니다. 오늘 밤 크리시포스의 연습을 해보십시오. 당신을 괴롭히는 무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이것은 나의 통제 안에 있습니까? 만약 아니라면 놓아주십시오. 만약 그렇다면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운명에 맡기십시오. 또한 당신의 판단을 검토해 보십시오. 당신은 무관한 것을 선이나 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누군가의 의견, 사회적 지위, 물질적 소유 이것들이 정말로 중요합니까? 아니면 당신의 성격, 당신의 선택, 당신의 원칙이 더 중요합니까? 크리시포스는 700권이 넘는 책을 썼지만 그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덕을 추구하십시오. 운명을 받아들이십시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올바르게 판단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자유롭고 행복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인간의 내면을 비추는 또 한편의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철학의 여정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흔들림 없이 단단하고 운명 앞에서 평온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